네, 안녕하세요. 눈카TV입니다. 오늘 보실 차는 기아의 전기차 EV6입니다. 너무 이쁘죠?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앞쪽도 울퉁불퉁하게 볼륨을 많이 줘서 이게 절대 작거나 그 다음에 스포티하게 밑바닥에 확 가라앉아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바퀴도 타이어가 지금 20인치 컨티넨탈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커요. 이 생각보다 보시는 게 이쪽 아래쪽도 에어댐이 굉장히 크고, 백미러는 이렇게 각이 좀 져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휠 하우징이 굉장히 크고 휠 하우징 사이에 공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냥 세단이 아니라 이것은 CUV, 완벽한 CUV 형태로 전체 길이는 4m 한 68? 4m 70 정도로 보시면 되고, 딱 적당한 크기죠. 주차할 때나 그 주차 공간이나 그 다음에 골목 바닥도 딱 보시면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닥이 배터리가 상당히 밑바닥에 두껍게 깔렸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앞쪽에도 이렇게 GT 라인입니다. GT 라인에 여기에는 이렇게 주행 모드 변경하는 게 아래쪽에 딱 누르게 돼 있고, 빨간색으로 넣어줬으면 색깔을 좀 넣어줬으면 무엇보다 좋은 거, 아래가 뻥 뚫려서 이 브릿지 형태라고 그러죠. 아래쪽에 가방을 쑥 넣을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돼 있고, 스타트 버튼 앞쪽에 딱 돼 있어서 사이버틱 하면서도 편리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이런 시트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흰색 라인도 넣어줘 갖고 포인트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면 이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스웨이드로 아주 괜찮고, 메리디안 스피커는 14개가 들어 있습니다. 무려 앞쪽에만 한 10개가 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입체적이고 사운드도 좋고, 사운드를 최대한 키웠는데도 아주 낭낭하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요거 하나를 둬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완전히 열려서 여기서 혼자 차박, 시간만 되면 요거 혼자 차박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야간에 해야 또 제맛입니다. 왜 그러냐, 증강현실, 여기 터널이 안 보이는구나. 증강현실 정확하게 내비게이션도 잘 보여주고, 또 여기 화려하게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한눈에 보여주니까 오늘은 일단 EV6 야간샷을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요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요, EV6의 GT 라인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EV6의 모델로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면, 스탠다드하고 롱레인지 있죠. 스탠다드에도 에어하고 어스 있고, 롱레인지에도 에어하고 어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단계에 GT 라인이 있죠. 아직 GT는 나오지 않았고, GT는 내년 초에 나올 것 같고요. 가격도 한번 보시면 스탠다드는 4,700대부터 5,100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롱레인지 모델은 5,100대에서 5,600대, 5,500대, 5,500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자, 이번에는 배터리 용량으로 한번 구분을 해 볼게요. 스탠다드 모델에는 58kWh 짜리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58kWh. 그리고 롱레인지 모델에는 77kWh 짜리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77짜리는 제네시스 G80 빼고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국산차 중에는 높은 거죠. G80 1억 원짜리 제네시스 G80 전기차에는 87kWh 짜리 배터리가 들어가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지금 밤되니까 주로 낮에 잘 안 보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모드, 하나는 증강현실 해가지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차량 조절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빨간색으로 전부 다 바뀌고요. 에코 300km, 노말 293km, 스포츠 284km 줄어들죠. 강하게 재미있게 탈수록 주행거리는 줄어든다, 뭐 당연한 거겠죠. 일단은 에코로 놓고 달리겠습니다. 에코로 이렇게 놓고 달리면은
편안하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스티어링 휠에 왼손만 딱 하나 얹어 놓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 다 잡아주고 HDA 잡아주고, 요 HDA라고 써 있는 거는 영동고속도로하고 제가 지금 서해안도로를 계속 달리고 있는데 HDA2라고 변하진 않아요. 약간 높고 포지션은 약간 높아요. 그래서 좀 작은 소형 SUV, 컴팩트 SUV 정도의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시야도 넓고 아주 앞에 윈드실드, 창문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야간에 보시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싹 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보조금 1200만원 포기하고 그냥 사실 분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국가 보조금 800만원하고 지자체 보조금 400만원, 이 중에 지자체 보조금이 다 떨어졌으니까 국가 보조금 800만원 받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연말에 무슨 화물차 대상 또는 뭐 연말에 국고 보조가 많이 남았으니까 살짝 뭐 12월에 이렇게 해가지고 국고 보조금 800만원만 받고 그냥 차 뽑으실 분들, 뭐 요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받으려면은 둘 다 받아야 되고 한 개만 받을 수 전기차 없습니다. 이제 많이 예약을 걸어 놓으시죠. 카마스터님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분들 요즘 너무너무 많아요. 차가 안 나오니까 여기저기다가 막 한 서너 개 걸어 놓고 받을 수 있는 요즘에 가장 빠른 방법은 결국 카마스터, 훌륭한 카마스터 분을 딱 찾아서 예약을 걸어 놓고 옵션이나 4륜이든 2륜이든 에어든 어스든 롱레인지든 스탠다드든 가리지 않고 그냥 남는 차 주세요, 바로 받을 수 있는 차 주세요 라고 하면은 가장 빨리 연말 내에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기대를 살짝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테슬라 아이오닉 5, UV6 이 중에 하나 걸리면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올해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800만원,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주는 400만원 이거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야,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막 조급해진 거예요. 이게 올 전반기만 해도, 여름까지만 해도 원래 국고보조금 800만원, 지자체 보조금 800만원 이렇게 해서 1600만원 받던 거예요. 그런데 전반기에 이제 없다, 후반기가 너무 모자란다 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자체 보조금, 서울 같은 경우가 그래요, 반으로 잘라 버렸어요. 깎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800에 지자체 보조금 400, 그래서 1200으로 줄어든 거예요. 물론 다른 동네 다 달라요. 전주, 뭐 파주, 뭐 이런데 부천, 인천 다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들 지금쯤 되면은 많이들 사라져버렸어요. 보조금 다 날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와 같은 그런 양상으로 따라가는 거죠. 800만원인데 우리도 400만원으로 줄였어, 이렇게 해서 1200만원짜리가 그래도 가장 많은 편이고, 아직도 줄이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그러면은 1600만원, 뭐 1700만원 이렇게까지 받는 곳들도 있고, 그분들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좋겠어요, 이렇게들 부러워하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이게 지금 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 뭐냐, 내년에는 또 달라진다는 거죠.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국고보조금 800만원이 600만원으로,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 400만원이 200만원으로 내년에는 줄어든다. 언제부터? 3월부터 예산이 시작되는, 의회 통과하고 이때부터는. 그래서 그나마 올해 후반기에는 1200 받던 게 그때는 얼마? 600에 200 더하면은 8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막 마음이 조급한 거죠. 내년에는 또,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있어요. 환경부에서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 요건이 차량 가격 6천만원 이하라고 정해져 놨었는데, 내년부터는 5,500만원 이하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게 환경부 지침이에요. 요것도 물론 의회 통과해야 되는데, 뭐 환경부에서 이 정도의 설득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내년에는 올해 초만 해도 8이 16 1600만원 받던 게 후반기에는 1200만원, 내년에는 800만원으로 보조금이 깎인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빨리빨리 여기저기에다가 막 걸어놓고 빨리 나오는 차 고르지도 않고 그냥 스탠다드 뭐 370km 가도 괜찮아요. 롱레인지 뭐 롱레인지 이륜에 475km 뭐 이렇게 됐었는데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주세요 라고 하는 경향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또 이제 구매할 때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서울시가 왜 후반기에 왜 이렇게 빨리 없어졌나, 뭐 3,400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훅 없어진 거예요. 아마도 추측컨대 렌트카로 대량으로 렌트카 회사에서 구매해서 가져가 버리지 않았나 라는 의심도 좀 들고 있습니다. 렌트카가 워낙 많이 가져가고 리스 이런 데서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차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타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렌트카, 장기 렌트 또는 리스로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렌트는 허, 하, 호 번호판에 자동차세와 보험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렌트를 타시는 분들은 좀 보험 이 금액이 많이 나오는 분들, 왜냐 누구나 동일하게 보험을 그냥 들어버리니까 뭐 한 3년 이렇게. 리스는 또 달라요. 리스는 자동차세도 본인이 내고 보험료도 본인이 내고, 자동차 보험을 지속적으로 혼자 이렇게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리스, 자동차 보험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들어서 알아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리스로 타고 다니는 거고, 경비 처리, 리스는 경비 처리로 하면은 자기가 예를 들면 이래요. 한 200만원 정도 리스비가 한 달에 나오면은 그 중에 100만원 정도는 경비 처리가 돼서 세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자 등록으로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비싸도 그걸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3년 단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렌트카는 회사에서, 그야말로 렌트카니까 회사에서 들어주는 거, 그래서 회사에서 뭐 한 2대 정도 이렇게 사서 누구나 탈 수 있도록, 보험도 뭐 전 직원 막 들고 이런 케이스가 많고, 개인이 타면은 분명히 비싸요. 분명히 비싸고, 리스는 좀 더 비싸고, 개인 전기차 전용 보험이 있는데, 전용 보험은 그냥 일반 보험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금액은 대신 특약을 들 수가 있어요. 배터리 특약. 그리고 특약이 또 뭐 초과,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왔을 때 이제 전선 처리해서 나오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전선 처리가 넘어갔을 때도 해주는 초과 수리 특약, 뭐 이런 분명히 충전 인프라는 있어야 돼요. 충전 인프라는 주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거기 입주자 거기에서 그냥 해주는 거죠. 관리사무실 이런 데서, 관리사무실에서 하면은 뭐 한전에 충전기를 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워큐브라고 이거를 요즘에는 많이 하죠. 전기차 소유자들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좀 설치 좀 해주세요 하면은 설치비 뭐 한 2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파워큐브라고 충전 케이블이 있어요. 한 60만원. 아파트 내에, 비싸죠? 단지 내에 잘 찾아보시면은 충전기가 있다, 충전 전용 어떤 칸도 있다, 그러면은 최고고요. 충전 칸이 없으면은 기둥마다 있는 콘센트에다가 별도로 시설을 설치해서 파워큐브 이렇게 다 하는 이유는 뭐냐, 누진세 때문이에요. 집에서 만약에 내 가정주택에서 220V 그냥 쓸 거야, 쓰셔도 돼요. 근데 너무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빼서 요 가격을 좀 싸게 낮추는, 지금 한전에서 한시적으로
그거를 가격을 인하해 주고 있는 기간이라 이것도 가면 갈수록 비싸져요.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회사에 있다 뭐 요 정도면은 할 수 있는 거 같고, 아무튼 집에는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가장 싼 요금이 뭐 킬로와트당 100원 150원 이렇잖아요. 그게 완속이에요. 충전을 완전히 완충을 하려면은 뭐 한 15시간 뭐 17시간 이렇게 걸려요. 밤에 걸어놓고 아침에 나가면은 최고인데, 그래도 속도가 느리게 걸리는 게 전기값이 가장 저렴하죠. 충전을 급속으로 하겠다, 뭐 1시간 만에 막 팍팍 올려주고, 이런 것들은 물론 편리한 만큼 뭐가 단점이냐, 한 3배 돼요. 400원 킬로와트당. 아까 100원 150원 200원 이랬죠. 그게 400원 500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휘발유 값의 절반까지. 여기까지 하시고요. 좋은 전기차 사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고, 전기차에 대한 이제 이해도, 이런 부분이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